아스완에서는 아부신벨 신전에 다녀왔습니다. 이집트 여행을 가면 정말 많은 신전을 보게 되는데 아부신벨 신전은 가장 유명하면서도 또 가장 특이한 신전 건축물입니다. 유일하게 땅속에 있는 신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전들은 전부 평지에 있는데 오직 이 아부신벨 신전만 사막의 바위 내부를 파내서 만들었습니다. 룩소르의 룩소르 신전이나 카르나크 신전의 경우 나일 강변의 비옥한 평지에 있으면서 도심과도 아주 가깝습니다. 그런데 아부신벨 신전은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사막 한복판에 세운 데다가 주변이 평지인데 굳이 바위 속을 파내고 만들었다는 점도 아주 기이합니다. 그리고 신전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곳에 있습니다. 가까운 도시인 아스완에서 무려 240km나 떨어져 있고 그 사이는 정말 사막뿐이라서 육로로 왕복 7시간을 이동해야 합니다. 가는 길부터 범상치 않은 곳입니다. 신전에 도착하면 기이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사막 한가운데인데 커다란 호수가 보입니다. 아스완 댐을 지으면서 생겨난 아주 큰 인공 호수입니다. 오아시스처럼 보이지만 일종의 저수지입니다. 나세르 호수라는 호수인데 아스완 댐을 지을 때 대통령이었던 나세르 대통령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댐을 지으면서 아부신벨이 호수 아래에 수몰될 위기에 처했고 이때 국제적 공조를 통해서 아부신벨 신전을 원위치에서 뜯어내서 현재의 위치로 옮긴 것입니다. 모형의 물속에 보이는 신전의 원래 위치는 현재보다 65m나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전은 진짜지만 신전의 위치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은 모두 원본이 아닙니다. 신전의 원래 위치는 호수 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신전 자체가 너무 비현실적이라서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람세스 2세가 지은 신전이며 전면에 앉아있는 4개의 거석상은 모두 람세스 2세 본인입니다. 그중 하나는 지진으로 당대에 붕괴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무너진 흔적 또한 위치를 이전하면서 그대로 옮겼습니다. 가까이에서 자세히 보면 돌들이 전부 잘려 있습니다. 원본 신전을 여러 조각으로 토막낸 뒤 옮겨서 재조립한 것이라 그렇습니다. 거석상의 다리 부분을 확대해보면 여러 조각의 이음매가 보입니다. 1963년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신전을 잘라서 옮기기 전에 어디를 토막낼지가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한 조각이었던 것입니다. 정면을 보면 이 신전의 크기 개념이 오늘날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하면 크게 만들었습니다. 람세스 2세 본인이 가장 크고 가운데에는 태양신 라 호라크티가 서 있습니다. 람세스 거상의 다리 사이사이에는 아내와 자식들의 석상을 세웠습니다. 자녀가 100명 이상이었다고 하기에 석상들이 매우 많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땅속에 건물을 지으면 생기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아 어둡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신전은 동쪽을 향하게 지어서 일출 후 30분가량은 절묘하게 빛이 들어옵니다. 첫 번째 방은 기둥이 많은 다주실인데 저승의 신 오시리스 모양 기둥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어두워지기는 하나 신전이 직선으로 쭉 뻗어 있기에 빛이 깊숙이 들어옵니다. 가장 마지막 방은 지성소이고 4개의 석상이 보입니다. 이 끝까지 햇빛이 들어와서 석상을 밝히는 모습입니다. 매년 단 이틀 동안, 그러니까 2월 22일과 10월 22일에는 태양 정렬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신전의 축과 태양의 천구상 위치가 일치해서 신전 가장 끝까지 빛이 완전히 들어오는 행사입니다. 원래 신전이 그랬기에 옮겨 지을 때도 그 각도를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그 정렬이 일어나는 1년에 단 이틀 동안은 입장료도 60% 더 비쌉니다. 태양 정렬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보겠습니다. 정렬이 일어날 무렵 10월 22일과 한 달 뒤인 11월 22일의 일출입니다. 10월에는 당연히 해가 더 일찍 떠오릅니다. 여기에 신전을 넣어보겠습니다. 10월 22일의 일출 때는 빛이 가장 마지막 방까지 들어오지만 11월 22일에는 각도가 맞지 않아 빛이 훨씬 적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해가 어느 정도 높이 떠오르게 되면 더 이상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10월 22일을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끝까지 빛이 들어오는 일은 굉장히 잠깐 동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매우 당연한 현상이지만 실제로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태양신을 모신 신전이기도 하기에 그 효과가 배가 되는 느낌입니다. 지성소의 4개의 석상은 각각 크타신, 아멘라신, 람세스 2세 본인, 라호라크티 신인데 태양 정렬이 일어날 때는 이 중 3명에게 빛이 닿는다고 합니다. 방문했을 때는 2명에게만 빛이 닿고 있었습니다. 바로 옆 바위에는 아부신벨을 축소해 놓은 듯한 네페르타리 소신전이 있습니다. 네페르타리는 람세스 2세 때 왕비입니다. 거석상 중 일부는 네페르타리, 일부는 람세스 2세이며 마찬가지로 바위 속을 파내서 지었습니다. 내부는 훨씬 작으며 일부분은 미완성 상태입니다. 오시리스 기둥이 서 있던 자리에는 이번에는 하토르 신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아침 햇빛이 들어오지만 그 효과는 조금 덜 극적입니다. 다시 아부신벨 신전으로 돌아가서 내부를 좀 더 보겠습니다. 신전 벽에는 람세스 2세 본인의 공적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오른쪽 벽에는 마차를 탄 채 활을 쏘는 람세스 2세 본인이 보입니다. 카데슈 전투라는 고대의 아주 유명한 전투인데
이집트가 히타이트 제국과 격돌했던 전투로 인류 최초의 평화조약 기록이 남아있는 전투입니다. 신전으로 들어오는 입구 부근에는 포로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내부의 다른 벽화들도 대부분 신들 앞에서 적들을 무찌르는 내용을 묘사합니다. 신전에 있는 산 뒤편을 보면 마치 군사시설을 방불케 하듯 이렇게 점검구도 뚫려있고 굉장히 인위적인 느낌이 듭니다. 신전을 옮기기 위해 만든 인공 구조물이라 그렇습니다. 콘크리트로 도움을 세우고 그 안에 신전을 넣은 다음 언덕처럼 보이게 덮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스완 댐을 지으면서 이 신전 하나만 옮긴 것이 아닙니다. 인근의 필레 섬에는 이시스 신을 모시는 필레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은 아예 다른 섬에 옮겨 지었습니다. 1906년에 찍은 사진을 보면 신전이 아예 물에 잠겨 있습니다. 원래 섬이 물에 잠기자 신전을 해체해서 인근의 아길키아 섬으로 옮겼는데 몹시 감쪽 같아서 모르고 보면 원래 이 자리에 있던 것만 같습니다. 배를 타고 이동해서 선착장에 내리면 섬 전체가 신전입니다. 큰 판문이 있고 앞에는 열주가 펼쳐지는데 재밌는 점은 기둥이 전부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이 신전은 가장 최후까지 살아남았던 이집트 신전입니다. 기원전 1세기에 이집트는 로마 속주로 편입됐는데 그 이후에도 신전이 계속 운영되면서 건축되었기에 이렇게 로마 시대에 세운 구조물도 남아있습니다. 트리아누스의 키오스크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뒤에 보이는 이집트 신전과는 외형이 확연히 차이나는 모습입니다. 6세기 무렵에 신전이 교회로 바뀌게 되면서 이집트 최후의 신전은 비로소 문을 닫습니다. 아주 복잡한 역사가 있는 유적임을 드러내듯 가까이서 보면 탐문의 부조들이 심하게 훼손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더 내밀하고 좁은 공간들이 나옵니다. 이시스 신을 모시는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의 전실인데 신전 지붕에서 쏟아지는 빛의 느낌이 좋습니다. 아부신벨에서 보았던 날카로운 빛 줄기와는 다른 느낌입니다. 가장 깊은 방인 지성소에는 이시스 여신의 부조가 있는데 방에 그려진 모든 얼굴들이 의도적으로 훼손되어 있습니다. 후대에는 교회로 쓰였기에 신전 벽 여기저기에 십자가 문양이 그려져 있는 것도 특징적입니다. 밖으로 나오는 길에 신전의 축이 이리저리 꺾인 것이 보입니다. 원래 필레 섬의 모양 때문에 축을 꺾어서 지었다고 하는데 그 섬은 이제 물속에 있어서 지금은 짐작만 해볼 수 있습니다. 아스완에서는 이렇게 두 개의 위치가 바뀐 신전을 보았습니다. 아스완 댐 건설 당시 이와 비슷하게 무려 22개의 문화재가 이전되었습니다. 그중 몇 개는 심지어 해외로 이전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이집트 신전이 통째로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 문화재를 이전하면서 주요 참여국들에게 작은 신전들을 기증하였는데 그 때문에 해외 각지에 원본 이집트 신전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는 데보드 신전이라는 신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의 절차를 통해서 해외로 옮겨진 문화재인데 실제로 가서 보면 주변이 물로 채워져 있고 공원 한가운데에 있어서 이질적이지만 어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집트의 다른 신전들보다는 훨씬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옮겨진 신전들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아부신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논의가 오가던 1964년 베니스 헌장이라는 문서가 제정되었습니다. 건축 보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제시한 헌장입니다. 제7조에는 기념물은 원래 위치에 남겨두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불가피한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이를 이전할 수 있다는 단서가 나옵니다. 물론 과연 어디까지가 불가피한 것인지는 아직까지도 불분명합니다. 아스완 여행에서는 제자리에 있는 유적은 하나도 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정말 엄청난 경험을 하였습니다. 아스완 여행이었습니다.